제가 2014년에 동작에 처음 왔습니다. 동작이 이제 어렵을 때 동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슬로건이 강남 사구 동작구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서리풀 터널을 뚫는 거였고 하당 상도 지역에서 강남이 훨씬 가까워졌는데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이수 복합 터널이라고 제가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올해 겨우 이제 좀 실시 협약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 복합 터널을 조기 완공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의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소통과 교통이 좋아지는 이런 큰 공약이 있다면 또 하나는 한강을 주민품에 한강의 수변 복합문화공원을 좀 더 빨리 제대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한강변을 우리 동작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소통과 한강 주변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역시 강남 사구 동작을 위해서는 교육 동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흑석동의 고등학교도 유치했지만 모든 학교가 아이들이 원하는 재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명문학교 만드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 두 양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라면 기후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극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출산을 좀 더 완화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텐데요. 그 완화와 적응,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 적응, 인구 구조가 피라밋에서 역피라밋형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이런 모든 제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기후 문제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지구가 살고 죽느냐, 우리 인류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더 높은 표준을 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문제는 크게 에너지원의 문제와 리사이클링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진취적인 정책으로서 기후 문제의 적응을 빨리 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대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내일은 결국 이 모든 것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힘은 결국 기술 역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기술 강국을 위한 고민을 하는 세 가지 정책 제안을 세 기둥을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볼모로 잡혀있다. 우리는 이미 9월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단식에서 많은 것을 이미 보아왔거든요.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자체가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단식이었음을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미 알 수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정치 이슈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좀 민주당이 건강한 민주당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민주당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계신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 기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기각이니까 무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만 봐도 그것이 무죄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미 혐의가 소명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보면 야당 당대표라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뜻대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본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개항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는 정말 길을 쓰고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자초하는 사법 리스크와 같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민주당이
소위 예전에 민주 세력의 도덕성을 앞세웠었죠. 늘 도덕적으로 우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부도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또 재현되는 것, 그것보다 또 더한 형태로 재현된 것이 지금 송영길, 김남국, 윤미향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하루빨리 정리돼서 더 이상 논란으로 계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 6, 7개월 동안 스스로 자문자답했습니다.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정치를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동작구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동작의 비전, 강남 4구 동작이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은 게 지역에 있어서의 소망이라면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 건강한 보수정당과 건강한 민주정당이 없다. 보수와 진보가 건강하게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건강한 우파와 건강한 좌파가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극단적 세력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헌법 가치에 과연 부합하는 보수정당, 진보정당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586 운동권의 역사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부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매우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586 운동권의 역사관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바뀌고 통일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 북한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바뀌어가는 부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극단적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어야 되겠지만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국회가 너무 초선 의원이 많다 보니까 정치라는 영역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더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 우리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야기들만 하고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